알아두면 유익하지만 알쏭달쏭 어려운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오전에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장중 2,8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하반기에 3,000도 갈 수 있는 건가요? 다시 좀 장밋빛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올해 하반기에 3,150을 갈 수 있다. 네. 최고치를 불렀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두 가지죠. 수급과 실적. 네. 수급은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연초 이후에 거침없이 우리 주식을 사주고 있고 아하. 실적을 봐야 되는데 네. 물론 전체 기업들은 아닙니다만 네. 반도체 중에서 SK하이닉스, HBM 얘기 많이 네. 들었죠. 그렇죠. 실적 좋죠.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인도에서 네. 어마어마한 판매량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개. 화장품이 지금 난립니다. 선크림을 위시로 해서 아하. 미국 쪽, 남미 쪽에서 K뷰티 화장품이 또 실적 지키고 있고 한때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이제 다시 맞아요. 살아났군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안 좋았는데 그걸 네. 탈피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입니다. 요즘에 불닭볶음면, 삼양식품뿐만이 아니라 김.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찍히게 되면서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3,000도 도전해볼 만하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저 있습니다. 평론가님이랑 방송하면서 이제 조금 주식시장 얘기가 이해가 되고 귀가 막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주식이 막 오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최근에 갑자기 빡 오른 주식이 있거든요. 바로 현대차 그룹 얘기를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4일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건강이 이상하다라는 설이 증권가, 이른바 정보지, 속칭 지라시에 떠돌았거든요. 네. 그러자 주가가 출렁였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은 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네. 왜 현대차 그룹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돌았더니 주식이 10% 이상 오른 겁니까? 네. 좀 그 관계가 좀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네. 번째가 그 정몽구 명예회장입니다. 네. 38년생이니까 지금 86세죠. 5월, 4월에도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위독설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야기한 대로 그날은 굉장히 전박이적으로 그런 찌라시가 정보지가 유포됐어요. 아예 네. 이제 돌아가셨다. 네. 사망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날 봤던 게 현대모비스라는 기업, 네. 또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 두 개가 거의 10%대 가까운 그러니까요. 급등을 했거든요. 네. 왜 그러느냐? 지금 대한민국 그룹 중에서 딱 두 군데가 네. 아직까지 상속, 그러니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못한 거예요. 네.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SK 최태원 회장 이야기했을 때 네. SK는 누가 정점에 있죠? 주 네. SK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 SK를 최태원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네. 지배를 하는 거고요. 뭐 GS 같은 경우에는 GS, 뭐 LG는 GLG 이제 이런 지주회사가 있는데 네. 삼성그룹은 아직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지 못했어요. 네. 또 하나가 아하.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게 어떤 구조냐면 현대모비스가 정점에 있어요. 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지배하는데 기아차가 다시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고 있어요. 아하. 이게 뺑뺑이 도는 순환출자 구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와중에서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가장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정몽구 회장이 한 7% 갖고 있고요. 뭐 기아차, 현대제철, 우호 지분이 한 30%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네. 20-30%.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이 없죠. 근데 만에 하나 저 상태에서 그림에서 정몽구 회장이 이제 돌아가셔요. 건강 이상이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저 7% 지분을 상속해야 되는데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정몽구 회장의 재산이 지금 한 6조 원 된다고 하니까 네. 66에 36. 일남 삼녀가 3조 6천억의 상속세를 내야 돼요. 할증까지 붙으니까. 네. 그러면 저 현대차 모비스 지분은 날라가겠네. 네. 그러면 이상하게 지배구조 체제 흔들리겠네라고 해서 모비스 올라가게 되는 거고 글로비스라는 회사의 지분은 또 왜 오르느냐? 네. 저기 밑에 보면 정의선 회장이 모비스 갖고 있는 지분은 거의 미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새롭게 지배회사 구조를 갖출 텐데 그때는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 지금은 표현 안 나와 있지만 현대글로비스 이걸 한 20%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현대글로비스를 좋게 만든 다음에 뭐 현대모비스를 쪼개가지고 글로비스와 합쳐서 얘를 지주회사로 만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저 기대감 때문에 모비스, 글로비스 뭐 이런 것들이 급등됐죠. 그러니까 이 건강 이상설, 정몽구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오자 주식이 뛴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네. 요거는 저희가 명확하게 한 번 더 밝히고 가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 건강 이상설은 풍문이고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만에 하나 이런 이상 상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모비스나 글로비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그 현대차 그룹의 힘이 세지는 거잖아요. 지분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모비스가 정점에 있는 회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강 이상설에 갑자기 그 주식이 뻥 뛰는 거군요. 네. 그러나 이제 또 좀 이해가 되네요. 예, 세 번째 시나리오가 정몽구 회장이 지금 신변에 이상이 없고 네. 한 10년, 15년간 더 오래 사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현대차 주식이 그룹이 가장 안 올라야 좋아하는 되는 건데.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네. 정의선 회장이 현금을 많이 벌어들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 그 돈으로 모비스 주식을 사야 되니까.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식이 현대차, 기아차가 엄청나게 많은 배당을 하겠죠. 아. 왜냐하면 그 배당금을 캐시를 정의선 회장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밸류업과 함께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배당 많이 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하는데 이게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네. 정부도 배당 많이 주라고 하고 아. 회사 차원에서도 배당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이뿐만이 아니라 실적도 좋지만 번외적으로 이런 재료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역사상 최고가를 찍은 그런 그렇군요. 상태입니다. 네.